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군입니다. 간밤에 나온 세계 정치, 경제,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비탈릭 부텔린을 아실 거예요. 비탈릭 부텔린이 공식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이더리움의 머지 폭탄이 떨어지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는 게 좋은 선택 방안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은 영상 이제 말미 부분에 이제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중간에 이제 뭐 중요한 간밤에 뭐 정치 경제적인 어떤 이슈는 유럽의 뭐 노드스트림 가스 공급량을 40%로 축소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지금 불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경제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겨울께로 가면 갈수록 유로존한테는 엄청난 악재로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장면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재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같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 형국.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와 주식이 같이 떨어지고 있다.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갈까요? 그래서 어쨌건 예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지금 양상이 보이고 있고, 보통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는 또 떨어지고, 이게 원래 반비례 관계인데, 디커플링 관계인데, 요 근래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은 아까 제가 4시 무렵에 캡처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21,791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22,000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시면. 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제도권 검증이 끝난 거래소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업비트, 빗썸이 있고, 코인원이 있고, 코빗이 있고, 고팍스, 5대 거래소. 5대 거래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팍스에서 이벤트를 하나 해요. 이게 아마 어저께 나왔을 거예요. 고파이, CTC, 그러니까 크레딧 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 45일, 예치 보상, 게이트 지급. 그래서 게이트라는 코인을 지급을 해 줄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0개 CTC를 이게 고파이에 예치를 시키면 10개의 게이트를 보상으로 지급을 해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팍스에서 향후에 뭐 게이트를 상장시킨다 뭐 얘기가 지금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는 거랑 연계해서 아마 보시면 어떨까.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예치 상품의 이벤트에 참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집 기간은 7월 26일 10시부터 여기 8월 1일 11시까지 11시까지 12시까지네요. 12시까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치 기간은 8월 2일부터 9월 15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5일간, 만기일은 9월 15일, 지급일은 9월 16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앱 대망의 금리 발표가 7월 28일 새벽 3시 무렵이 되겠습니다. 새벽 3시 무렵. 7월 28일 새벽 3시, 7월 28일. 자, 오늘이 7월 26일이니까, 자,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금리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양한 중요성이 강한 경제 지표가 여기저기 이제 지뢰밭으로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밖에 없다. 홀딩자들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면 되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 좀 신경이 예민해지실 거예요. 지금 구간에 잠 못 자고. 그거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니까. 그리고 핵심 개발자 헌 비트코인 실험 실패, 미래 불투명하다. 이게 2016년 1월 18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380달러였어요. 20%,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난주 20%나 급락해서 358달러를 기록했다. 이때 이랬다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인지를 하실 거예요. 아, 나 이때 비트코인 샀었을 걸. 막상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기사가 여기저기 있을 때 과연 우리 대중이 그렇게 쉽사리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큰 금액을 여기다가 베팅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예. 이건 1월 달이니까. 저는 3월 달, 2월 달 말부터, 3월 달,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투자를 했거든요. 금은 가진 거를 전량 다 팔아가지고. 어쨌건 예전 뉴스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코인데스크, 그러니까 DCG 자회사 중에 하나죠. 코인데스크. 그래서 여기도 뭐 사람들은 이제 한국도 코인데스크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뭐냐면 짜잘짜잘한 돈이 없는 미디어사는 돈을 받고 글을 게재시켜 주거나 코인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배가 고프니까 존폐 위기에 있으니까. 근데 코인데스크는 비하인드가 빵빵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다홍페이가 글을 하나 남겼어요. 여기 네오재단의 대표죠. 다홍페이가. 여기 보면 듀얼 토큰 모델이 클래식한 어떤 크립토 어떤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더 현명한 어떤 그 솔루션을 진행할 수 있을 거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런 글을 게재를 했는데 왜 이 글이 갑자기 코인데스크에 실렸는지 코인데스크는 왜 이 글을 용인했는지 그거는 모르죠 제가. 어쨌건 뭐 다홍페이가 급작스럽게 나와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중국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밀어주는 재단이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듀얼 토큰 시스템을 추구하는 게 여기 몇 개 나와 있어요. 여기 네오코인 나와 있고 비체인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 댓글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어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비체인 괜찮아요. 이미 시장의 검증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만 보지 마세요. 내 코인 가격만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야. 전체 시장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인지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오랑 같이 짝꿍으로 움직이는 온톨로지, 그리고 엑스 인피니티, 프락스까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두 개의 토큰 모델로 같이 움직인다. 듀얼 토큰 모델 체제다. 뭐 이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다홍페이가 글을 게재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까지 지금 벌어졌냐 하면 제가 어저께 아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스마트 기업, 뭐 어떤 그런 기업들이 이번 달 말까지 그냥 문을 닫는다. 이게 뭐 휴가인지 아니면 뭐 코로나 전염을 위시해서 그거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또한 중요한 게 ATM 기계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 제한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ATM 기계까지 지금 그래서 불편하게 줄을 서서 현금을 뭐 수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나라도 현금 인출기가 동네에 있던 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은행 지점도 어느 순간 있던 게 사라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있으니까 은행에 간간히 방문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진짜 거의 80% 이상이 거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거의 은행을 방문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 세대는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편적으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쓰잖아요. 약간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근데 바이오 인증이나 블록체인 뭐 어떤 그 검증이 지금보다 보편화되고 확실시되고 조금 편하게 돌아가면 주변에 있는 은행들은 아마 전부 다 사라지고 거기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은행원들도 다 아마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건 근시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저희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럼 크립토커런시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만남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 창출을 하고 크립토커런시가 그 안에서 뭐 거래가 되고,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랐다. 지금 뭐 기름값 오르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휘발유 가격이 미국 내에서 떨어진 거는 사실 6월 달부터 휘발유 가격 떨어졌어요. 그거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지표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금리 발표 이후에 아마 지표에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휘발유 가격은 6월 중순 이후 하락했으며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동안 계속 하락할 거야. 나는 그 여분의 달러와 센트가 있다는 의미를 알고 있어.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거기 지표상에 현재는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향후에 아마 발표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가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는데 어저께는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께서 머리 백발의 그분이 리세션 아니야. 미국은 강건해. 멈추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 오늘 새벽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 우리는 경기 침체가 아니야. 실업률도 좋아. 아주 강해. 이런 얘기를 또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한테 왜 예전에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표만 보여주냐, 최근 거를 보여줘라. 근데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면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OTC 심벌에 보면 대부분 다 향후에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OTC 심벌에 들어가면 ETF 승인까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베이직 어텐션,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체인링크 마나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파일코인,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그리고 라이브 피어, 스텔라 루멘 지캐시까지 전부 다 여기 심벌에 들어가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아직 못 들어간 거는 솔라나, 솔라나가 못 들어가 있네요.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서는 뭐 향후에 여기 들어가겠죠. 괜찮은 코인이니까. 그리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오늘 캡처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모건클릭에서 비율을 그대로 맞춰도 가격이 올라가고 내림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는 변해요. 사실은 뭐 여기 64%다 뭐 이더리움은 28%다 이런데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비율이 줄어들고 이더리움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거예요. 여기 나머지 코인들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쓱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 75bp,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 이후에는 더욱 약해질 거야.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에 관한 발언이 약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뭐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의 개인의 견해라고 이제 전 생각해요. 저도 물론 0.75 금리 인상 발표가 날 거라고 이제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뚜껑은 열어봐야지 아는 거고 3분기 GDP, 1, 2분기 GDP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건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고 3분기 GDP도 1분기와 2분기보다 약해질 거야. 그리고 4분기 GDP도 3분기 GDP보다 더 내려갈 거야. 그래서 미국 GDP는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가 이 견해를 폈네요. 그럼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후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어떻게 될지, 러시아는 또 어떻게 될지, 브릭스 국가들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하자원이나 에너지나 식량자원이 극도로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커다란 방향성에서 블랙록 자산운용사의 레르핑크 회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대중같이 미디어에 나오면 그냥 선택을 하는지 5년 전, 1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한번 언급해 봅니다. 그리고 AD 호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율주행차에는 라이다 센서라고 들어가요. 라이다 센서가 이제 앞에 있는 사물을 인지해서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하고 연계해서. 이거는 글래스에다가, 그러니까 안경에다가 라이다 센스가 아니라 아이 트래킹 이 기술이 적용되는 어떤 그런 기술의 회사인데 AD 호크를 메타사라고 있죠. 메타. 전 페이스북. 여기서 이 회사를 눈독 들이고 있다. 왜 그런지 아시죠? VR에 아이 트래킹 기술을 적용시키면 훨씬 더 하이엔드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번 달 10월에서 11월 달 오큘러스 퀘스트
2 프로가 그리고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그게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일단 뭐 이 기술을 눈독 들이고 있는데 자 여기 뭐 나와 있듯이 이 칩셋 하나로 아이 트래킹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라이다 센스가 로봇 팔과 다리, 머리에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라이다 센서보다는 인간이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다. 근데 여기 보면 파트너사가 여기 나와 있죠. 삼성 벤처스 인베스먼트 그리고 소니 이노베이션 펀드도 여기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투자를 진행했네요. 그래서 과연 메타사가 이 회사를 AD 호크를 인수합병할지 그리고 만약에 인수합병하면 향후에 이거를 VR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지 우리는 되게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는 것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당장 내년 총각 G90 자율주행 그러니까 시속 고속도로에서 60km 이상은 내지 못하지만 테슬라 버금가는 차를 아마 제가 알기로 현대에서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비탈릭 부텔린이 자 대망의 이제 마지막 이더리움 클래식이 괜찮은 체인이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거는 의미심장한 발언이에요. 저 같은 일개 그냥 소액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거대 축을 뭐 나카모토 사토시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긴 하지만 비탈릭 부텔린은 이더리움의 창시자이고 큰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다. 이더리움 클래식 괜찮은 체인이다. 그래서 포우체굴 버전 측에서는 이더리움하고 알고리즘이 이크라고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마이닝 하는데 이런 식의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더리움 체인의 기본 업데이트에 따라서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업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중 하나가 더 이상 채굴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습니다. 머지 폭탄이 떨어지면 90%의 채굴률이 감소한다.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자,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은 옵션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예전에 비탈릭 부텔린이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3번 해킹 당했을 때 안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안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이더리움 클래식 괜찮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엄청난 가격 폭등이 있을 거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게 사람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맞다라고 판단하면 중간에 인플루언스가 말을 바꾸던 어떻게 말을 하던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분석에 확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텔린은 최근 연설에서 포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채굴을 좋아하는 사용자는 완전히 훌륭한 체인인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엄청난 얘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야 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전서부터 이크를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매크로적인 그런 인플루언서의 관점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해시레이트 코인에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클의 노출을 찾기 시작했고 이는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랠리를 일으키며 토큰 가격이 105% 상승을 했었어. 그리고 나서 12%의 하락이 있었어.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왔어요. 자,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따 오후에는 오전서부터 점심 때까지 나온 뉴스를 추려가지고 또 이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확신을 가지시고 밀어붙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코인들 빼고는 아마 다 잘들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하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좋은 휴가
시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전한 운행 되시고, 예, 안전한 여행 되시고. 자, 이따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